어제 문재인이 자신의 일정을 가지려다가 국민청원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답니다. 무슨 대통령이 국민청원 라이브 방송이라고 청와대에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2만 명이 넘어서, 근데 이 청원의 내용은 언제나 국민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 하는 격려성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출연을 해서 이 청와대 소셜미디어에 이야기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정말 요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의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기 출연하려 했는데 노회찬의 자살로 인해서 문재인이 어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다, 깊이 애도한다, 이렇게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노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시대 정치를 하면서 한국 사회를 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말의 품격을 높이는 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유족들과 정의당의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일선이에요. 자, 드루킹 특검이 원래 누구를 겨냥하기 위한 겁니까? 노회찬을 겨냥하기 위해서 드루킹 특검을 한 게 아니라 김경수, 송인배, 그리고 그 윗선인, 어쩌면 문재인 본인에게 이럴지도 모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모양새가 틀려먹고 숨기고 감추고 증거 없애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당선이나 자신의 캠프를 겨냥을 해서 특검이 되어야 되는데, 특검이 시작하고 한 달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에 그쪽을 향하기보다는 고작 2달 하는 특검에서 노회찬, 돈 문제의 수사를 집중시킴으로써 자신들은 이 영역에 빠져 있었게 된 겁니다. 상대적인 수혜자였죠. 그래서 노회찬이 이제 소환이 되고 노회찬을 불러서 특검이 기소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열흘이나 보름 이상은 더 해야 되고, 결국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을 못 나오게 하는 문제와 노회찬 구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그쪽에다가 화살을 미루어 버리고 그 뒤에 숨어서 사실상 특검의 무력화를 꾀하면서, 국민들은 멍청하니까 뭔가를 집어넣으면 잘 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봤겠죠. 그래서 자신들로 날라오는 화살을 노회찬 쪽으로 떠미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의 이런 발언이 옳은 것이냐, 정말 저는 좀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흑범 특검 쪽의 반응도 웃깁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선다면서 까만 넥타이를 입고 허익범이라는 사람이 2시간 정도 투신이 지났을 때 노 의원의 맹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셨고 의정활동에 큰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 개인적으로 평소 존경하던 정치인이고 먼 거리에서 늘 행적을 지켜보고 있었다. 늘 웃음을 주시면서 달변이었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는 모습까지도 하고, 이 사람도 정치하면 되겠어요? 쇼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유가족에게 드릴 인사라 생각하고 받아두시면 고맙겠다. 사람 죽었는데 인사합니까? 3초간 머리를 숙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순서대로 했더라면 노회찬이 죽었을까요? 김경수, 송인배를 먼저 조사하고 그 윗선을 조사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노회찬 부분을 조사를 했더라면 노회찬이 어떻게 보면
이 수사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요. 왜? 아니 뭐 성역 없이 문재인 캠프까지도 다 뒤지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엔 책임을 져야지라고 이렇게 대해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처음부터 드루킹 도 변호사 시작해서 푸닥거리를 하더니만 도 변호사와 노회찬 그리고 노회찬의 금품 스스로 핵을 끊고 끝내려고 드니까 시간상으로 봤어요. 노회찬 수사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노회찬이 자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공정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끼면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자, 특검이 어제 말하는 내용 중에 좀 우스운 게 있었는데요. 드루킹이 정치인들의 발목을 잡고 대가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 노회찬 의원은 죽어서 공소권 없음이 되었지만은 노회찬과 관련한 드루킹의 협박 사실이나 전화통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을 금품으로 얽어맨 뒤 대가를 요구하는 등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즉 협박을 한 게 없는지 진실을 규명하겠다. 공여자 측인 드루킹과 관련한 노회찬과의 엮인 이야기 스토리들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 즉 노회찬이 없어도 드루킹 측을 상대로 어떤 경위로 무엇을 노리고 금품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는지 전모를 밝혀내서 그것이 결국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후회한다고 한 노회찬의 유지를 존중하기 위한 방향이다. 이제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특검이 노회찬의 유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특검하는 겁니까? 검경이 거대한 권력에 막혀서 수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라고 특검을 보낸 겁니다. 노회찬 이제 한 풀어주겠다고요? 어제까지는 집어넣으려고. 어제까지는 실력자를 피해서 만만한 노회찬을 집어넣으려고 아주 확신하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갑자기 노회찬의 유지를 풀기 위해서 수사를 해요. 동네 개가 웃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노회찬은 지류에 가까웠고 그러니까 본류가 아닌 격가지였고 이제는 본류 수사를 계획대로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 1년쯤 수사를 해요.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에서 특검이 수사 본류는 따로 있다. 김경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은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이번 주부터 이제 노회찬을 소환을 해서 이제 카메라에 세워가 푸닥거리를 하려 한 거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노회찬 푸닥거리를 하면 이제 얼마 남습니까? 한 20일 남겨놓고 김경수 마지막으로 불러가 죄 없더라 하고 끝낼라 했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 쏙셈. 그런데 특검 관계자는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사가 초기 패턴과는 다르게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서 노회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수사 도중 인지한 사건인 만큼 댓글 조작 및 정치권 연루 의혹을 파헤치는 본류 수사를 흔들림 없이 하겠다. 특검 초창기에 특검이 우리는 돈 문제에 집중하고 댓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투로 말할 때 제가 이자들이 좀 수상하다고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 도 변호사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드루킹 일당들을 특검이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죠. 그걸 보면서 결국은 드루킹 일당들을 석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 즉 드루킹은 지는 25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받고 빠져나오는 부분을 생각했을지 몰라도 특검이나 정권은 그렇게 이렇게 가소롭지 않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라는 부분에 저는 드루킹이라는 애가 좀 우습게 보고 그거를 지 나름대로 넘나들면서 장난을 치다가 이제 권력의 따끔한 맛을 제대로 보게 생겼다. 저는 저 나름대로 드루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정말로 올바르게 규명하자라는 시각에서 다소간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문제를 드루킹 측의 배성희 변호사가 접근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조언을 했고 또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회를
드루킹에게 주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야 지도 살고 진실도 규명이 되는데 그저 이쪽 저쪽을 넘나들면서 한마디로 거래를 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루킹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것이 수준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루킹이 이제 석방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검찰이 법원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검찰이 엮은 사건, 거기에 또 특검이 20일 날 얹었어요. 그러면서 법원이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댓글 조작 드루킹 1심 선고가 연기돼 버렸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수용한 겁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한국의 법률적 용어가 다 쓰레기라 가지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가진 자와 지식인들만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누구나 다 법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일부러 어려운 글로 잔뜩 만들어 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서 약자들이 변호사를 살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7월 25일 날 드루킹을 선고를 하려 했어요. 네이버 댓글 조작 2건에 대해서. 그러면 드루킹은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으로 100% 석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이 막고자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고, 더 나아가 가지고 또 드루킹의 재판이 지연되도록 특검이 될 때까지 연기시키고, 또 특검 또한 처음부터 드루킹을 풀어주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법원에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도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드루킹 일당 4명을 추가로 특검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과 특검 입장, 검찰 입장이 정권 입장이라고 보면 정권 입장과 특검 입장이 일치한 거예요. 특검은 정권을 지금 파헤치기 위해서, 권력 핵심을 파헤치기 위해서 특검이 만들어졌으면 특검은 검찰 입장과 배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드루킹을 석방 안 시키려 하면 이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석방을 해서 드루킹에 대해서 신변을 자신들이 보호를 하면서 오히려 드루킹 입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특검에 주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검찰은 드루킹이 조사를 받으면서 전번에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낸 데서 나타났듯이 뭐 검사가 드루킹 일당이 말을 한 것을 없는 걸로 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정권에 불리한 것을 뺄라 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도 지금 드루킹 수사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고요. 그러면 특검은 이걸 제대로 하려면 드루킹을 철저하게 석방시켜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드루킹 입을 통해서 수많은 진실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권을 파헤쳐야 돼요. 그런데 특검이 드루킹을 못 넣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검찰과 일치된 입장, 특히 정권과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정권의 이해관계가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특검은 솔직히 진실을 파헤쳐서 권력의 비리를 캐내는 특검이 아니라 권력의 입장에 서서 폭로하려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가두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검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드루킹 일당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 20일, 그러니까 원래 내일 예정이 되었다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이제는 이게 뭔가 하면 보통 판사가 날 잡아놓고 선고 날짜를 검찰이 추가적으로 이거 좀 사건에 대해서 더 다루어야 될, 그러니까 더 언질 건수가 붙여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드루킹 측 변호인들이 오고 피고인을 불러서 더 묻고 검찰 측의 말을 듣고 해야 될 사유가 생겼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선고 이틀을 남겨놓고 23일 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했을 때도 검찰은 드루킹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어 재판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했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미 기재된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이 형량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고 석방될 경우
특검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입장을 검찰하고 특검이 똑같이 법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좀 더 해야 된다. 재판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론 재개는. 새로운 사실도 있고 감춰졌던 사실도 드러났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일 날 특검이 추가적으로 드루킹 일당 4명을 기소를 하면서 죄가 더 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지금 배당이 됐는데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범죄 중에서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사건이 커지기 전에는 드루킹 일당들 범죄를 네이버 댓글 기사 2건의 댓글을 조작한 걸로만 기소를 했지요. 왜? 조용해질 때까지만 가다 놨다가 나중에 풀어줄래 했죠. 근데 이 사건이 커지고 특검 가고 하면서 이제는 처음 입장이 변경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자신들이 처음은 그 목적으로 일단은 가다 놨다가 겁주고 적당한 시기에 풀어줄라 했는데 그래서 다 여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져가면서 눈덩이 이렇게가 늘어나듯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풀어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엮으려는데 특검이 돼버려서. 자,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가 지난번에 1차로 낸 거 외에 더 있고 새로운 사실 있고 새로운 범행 방식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따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특검이 또 추가로 드루킹 일당을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까지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드루킹은 처음에 기사 2건이 검찰이 추가적으로 얹은 거, 특검이 얹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눈덩이처럼 커진 재판을 하게 될 거고 이 재판의 결과에는 징역 몇 년을 살게 될 거고 드루킹은 이제 당분간은 햇빛 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아주 여유만만하다 그러는데 드루킹 당신 여유만만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엿돼 버렸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처음에 지금 재판 중인 거는 네이버 댓글인데 이때는 드루킹 일당인지 모르고 민주당이 걸었어요. 근데 이제 수사는 드루킹 일당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이 정권도 드루킹 일당의 협박이 거세어지면서 가둘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버렸어요. 긴급 체포해서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드루킹 일당이 민주당원이었다는 거에 한겨레가 모르고 또 보도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단순 협박 사건이 아니고 단순 댓글 조작 사건이 아니고 이 권력, 즉 김경수, 송인배가 연루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캠프와 연결된 사건이다. 동거래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번져가면서 특검까지 왔어요. 그런데 검찰이 처음에 기소했던 건에다가 추가로 자기들이 기소할 건, 특검이 또 추가로 기소한 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재판부에 집요하게 7월 25일 날 선고를 하지 말고 재판을 더 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들이 더 기소를 막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유사한 건을 가지고 선고를 때리려는 것을 중단하고 추가적으로 온 것까지 다 모아서 섞어서 병합해서 최종적으로 드루킹의 범죄가 지금 재판에서는 1이라면 이제 이거는 많이 되어 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앞으로 재판만 해도 한 1년쯤은 더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드루킹의 변호사는 그만둬 버렸어요. 자, 이제는 얘들은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한 3, 4년, 4, 5년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재사 특검이 김경수, 송인배 등을 집중을 하겠다. 즉 본류에 집중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소득도 없이 특검의 반은 지나가 버렸고 지금 코너에 몰려서 특검이 욕을 처먹을까 봐 김경수, 송인배라고 하죠. 왜? 솔직히 말하면 이 분노 중에 상당한 분노가 어디로 가야 돼요? 특검을 가야 되죠. 왜 가야 돼요? 이 자식들 말이야. 권력 실세는 봐주려고 하면서 이상한 거나 지금 집중해서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만들고 본질은 감춰주고 지금 그렇게 하다가
노회찬이 자살하고 이 사단이 나고 드루킹은 또 추가 기소해서 못 나오도록 숨겨버리는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특검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들을 수사할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요. 네, 한국당의 이 형태도 좀 수상을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건수가 22만 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드루킹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16,000건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그래서 25일로 예정된 1심 선고와 기존의 16,000건에 대한 업무 방해로만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병합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지. 드루킹이 1차적으로 재판을 해서 석방 안 되는 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재판은 2차, 3차까지 다 가게 돼 있어요. 기소된 만큼. 기소는 자꾸 돼 갈 거고요. 그러면 드루킹이 석방이 되어야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깜빵에 쳐넣어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국당에 이 특검을 주장해서 관철시킨 사람이 똥오줌을 구별을 못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 이게 되겠어요? 포졸들 보고 도둑놈 잡으라니까 도둑놈을 갖다가 안 잡고 자꾸 엉뚱한 데다가 들고 패길래 이 특수포졸을 불러다가 도둑놈 좀 제대로 잡아라 하니까 이 건이 아닌 딴 건으로 이렇게 담 넘어간 사람을 잡다가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와서야 이제 도둑놈 잡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둑놈 잡아라고 특수포졸을 보낸 사람도 지금 특수포졸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특수포졸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잘 잡아라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한국 정치와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웃기는 꼬락서니의 한 사례로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미디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특검 돈 32억 쓰지 말고요. 문 닫고들 집에 가세요. 더 있으면 당신들 망신당할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쇼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긴 특검이라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요리를 시작한 사람이 지가 뭘 요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판을 벌였으니 특검이 짜장면 만든다면서 짬뽕을 만들어가 팔아도 할 말도 없는 거죠.